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뱅입니다. 2020년 하반기 농협중앙회 신규 직원 채용 공고가 떴죠. 지금 이번 농협중앙회 계열사 대부분 다 채용을 하는데요. 은행을 적으시는 분들은 은행을 적으실 거고, 농협중앙회를 적으시는 분들은 농협중앙회를 적으실 텐데, 농협중앙회 자기소개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화면이 농협중앙회 자기소개서죠. 총 질문이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총 바이트 수, 글자 수는 700자씩 5개, 그러니까 총 3,500바이트입니다. 농협은행하고 분량은 똑같죠. 근데 이제 질문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농협중앙회 자기소개서 질문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농협중앙회를 지원한 이유를 설명하라. 자, 지원 동기가 나오네요. 그 다음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의 수행과 관련된 본인의 강점이나 경험,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의 강점과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자, 지원 분야, 지원 직무죠. 그 다음에 향후 직장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냐? 목표를 적어라. 자, 그래서 일단 질문이 총 3가지입니다. 지금 괄로 쳐놓은 거 보면 지원 이유, 그 다음 희망 직무 분야에 대해서의 강점이나 경험, 그 다음에 향후 직장 내 목표, 합해서 700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정도 질문을 주고 분량이 충분히 크면 여러분들이 적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700자 1400바이트 정도의 3가지 답변을 적어 넣기가 여러분들은 조금 벅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작성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을 하나 맨 처음에 적고 일단은 제가 형식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200, 300, 200을 나누어서 맨 위에 200은 일단 질문했던 거하고 똑같이 지원 이유가 200자에 들어갑니다. 자, 지원 이유가 200자니까 되게 작죠. 자, 200자 400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중간에 300자에는 본인의 어떤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강점이나 경험을 중간에 300자에 적겠다라는 이 내용이고요. 맨 아래쪽에 200자에는 그 다음에 지원 직무, 그 다음에 이 농협중앙에 들어가서 향후 목표에 대해서 내가 적어주겠다라는 이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포인트를 한번 보면 방법 1이 지금 제가 금방 설명해드린 이 방법입니다. 자, 방법 1을 이렇게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방법 2는 400, 300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방법 1,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400바이트, 700자 정도 되는 요 분량에 여러분들이 지원 이유도 적어야 되고 경험도 적어야 되고 목표도 적어야 되고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다 적다 보니까 조금 구분해서 적기가 조금 빡셉니다. 좀 빡세서 방법 2는 어떻게 적냐면 이 위쪽에 2개, 그러니까 지원 이유와 강점, 경험 이 2개죠. 자, 이 지원 이유와 강점, 경험 이걸 2개를 합치는 방법입니다. 합쳐서 지원 이유와 강점, 경험이 이게 같이 나오도록 그렇게 적고 아래쪽에 목표를 적겠다. 그래서 크게 나는 질문을 2가지로 보고 적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400자, 300자로 나누어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위쪽 400자에는 지원 이유와 여러분들의 강점 및 경험이 나오게 그걸 섞어서 적는 거죠. 그 다음 아래쪽 300자에는 목표가 나오게 이렇게 적는 방법이 여기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방법 2입니다. 그 다음 방법 3은요. 이렇게 300, 400으로 다시 제가 나눠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지원 이유를 300자 적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2개를 또 이제 합칩니다. 강점과 경험, 그 다음에 목표까지 이렇게 합쳐서 저 부분을 400자를 적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이유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200자 안에 지원 이유를 적어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 300자 정도를 두고 그다음 만약에 그렇게 적으면 아래쪽 두 질문을 다시 합치면서 내 강점과 경험을 살려서 이제 앞으로 목표를 이렇게 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400자 정도로 이렇게 적는 방법, 이 방법이 방법 3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었죠. 자, 그래서 방법 1, 방법 2, 방법 3 이렇게 3가지 정도 방법 중에 어떤 방법도 여러분들이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보면 본인의 강점이나 경험을 적으라 그랬는데 뭐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농협중앙에 지원하는 분야에 지원한 직무를 봐야 됩니다. 지원 직무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교육 지원 직무가 있고 상호금융 직무가 있고 그 다음 IT 전산 쪽에는 디지털이나 IT 개발 쪽 이런 쪽 직무들이 있죠. 자, 요 부분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부를 시킬 거냐, 요 부분과 관련된 강점을 어떻게 결부를 시킬 거냐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원 이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강점 경험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는 당연히 농협중앙회 농업이나 농촌이나 농민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좀 섞이도록 여러분들이 1번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2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렌드 등의 흐름이 농업, 농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이를 기술하고 영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본인이 갖춘 역량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본인의 역량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 그 다음에 본인이 추가로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역량은 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세 가지 질문을 묻고 있죠. 자, 그래서 농업, 농촌에 대한 역량, 그 다음 본인이 갖춘 역량의 활용, 그 다음에 추가로 갖추어야 할 역량. 역시 1번보다는 그래도 2번이 1400바이트, 700자 안에 적기가 2번이 그래도 조금은 더 수월할 수 있는데 1번이 좀 더 빡세죠. 자, 그런데 2번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일단 질문에 충실하면 이렇게 맨 위에 소제목을 하나 적고 역시 200, 300, 200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200은 디지털 트렌드가 농업,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적겠다. 그 다음 두 번째 300자에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갖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300자를 적겠다. 그 다음 마지막 200자에는 나는 이런 역량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 추가 역량 분야 이를 200자 적겠다. 이 방식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부분 역량 활용 이 부분이 제가 300자를 배치해 놨다는 이야기는 저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적어보라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 역량 활용 분야 그러니까 중간 답변이죠. 중간 답변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적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포인트에 보는 방법 1 이게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저 형식대로 적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방법 2는 400, 300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1번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트렌드가 미칠 영향과 내 역량을 활용하는 이 부분을 묶어서 이 부분을 400자로 적겠다라고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300자에는 아래쪽에 이제 역량 부분을 200자가 아니고 300자를 적겠다라고 하는 이 방식이죠. 자, 이렇게 적는 방식이 방법 2. 그 다음 방법 3은요. 방법 3은 300, 400으로 이렇게 나눠 놓았죠. 자, 이번엔 반대로 영향, 디지털 트렌드가 우리 농업이나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300자를 적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 다음에 이런 역량은 추가로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묶어서 400자로 이렇게 합쳐서 적는 방식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방법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이 방법 1, 방법 2, 방법 3 어떤 방식으로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글 적기 편한 대로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글이 좀 그래도 더 낫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구조를 한번 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 2번에 보면 1번과 상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이 뭐였냐면은 이 1번 질문에도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1번 질문하고 2번에 지금 본인이 갖춘 역량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연관성이 있냐라고 하는데 이거 조금 색다르게 여러분들이 적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다르게. 자, 1번은 지원 동기 쪽, 이런 쪽을 물었죠. 자, 이 지원 동기 쪽을 묻고, 그 다음에 직무 분야를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2번은 포인트가 디지털 쪽입니다. 그래서 1번 쪽과 2번 쪽은 살짝 다른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본인의 어떤 갖춘 역량이나 역할, 활용,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1번은 직무 쪽과 좀 연관되게, 2번은 디지털 쪽과 좀 연관되게, 이런 쪽으로 색깔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3번에 제가 영향, 어떻게든 디지털 트렌드가 우리 농업, 농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적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긍정, 부정, 긍정과 부정 이렇게 제가 적어 놓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겠죠. 자, 긍정적인 영향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든지 아니면 저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적든지. 자, 그래서 이 영향을 적을 때는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으면 아래쪽 답변, 역량을 대한 활용에서는 장점은 살리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살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보완하는 이런 쪽 방향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한쪽만 보지 말고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런 방식대로 한쪽만 보지 말고 좀 전체를 다 보고 긍정적인 측면은 이런 게 있고 부정적인 측면은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자, 그게 2번입니다. 자, 그다음 3번을 가보겠습니다. 공동 목표나 과제 수행 상황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경험이 있냐? 그에 대한 상황 설명을 이제 좀 해야 되겠죠. 자, 상황 설명과 본인이 생각하는 팀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이 뭐냐? 그리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인만의 차별화된 방법이 뭐냐? 이거를 기술하라. 자,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라. 그 다음에 팀워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 다음에 너만의 차별화된 방법이 뭐냐? 역시 세 가지 질문이 나오고 700자를 적으라고 하니까 역시 쉽지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700자 안에 세 가지 질문을 묻는 유형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1번이 제일 여러분들이 적기가 빡셀 것 같습니다. 분량을 조금만 더 줘도 좋았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맨 위에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자, 300자, 200자. 자, 그래서 맨 위에 200자에는요. 자, 그와 관련해서 갈등, 어떤 그 공동 목표나 과제 수행 상황에서 갈등을 이제 팀워크가 잘 안 돼서 갈등이 나왔던 그 상황을 200자 정도에 적겠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팀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과 나만의 차별화된 방법이 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300자 정도에 적겠다. 그 다음 마지막 200자 정도에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 정도를 적어보겠다라고 하는 이 방식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를 보면요. 이 갈등이 어려웠던 상황, 갈등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었던 상황, 그거는 이제 팀워크가 어려웠던 갈등 상황, 이거를 이제 적어주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적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감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적어 놓으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읽었을 때, 아, 진짜 이 상황은 좀 문제가 있었겠네, 갈등이 좀 됐겠네, 라는 이 공감대가 있어지는 글이 상대방과 이렇게 교감이 잘 됩니다.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글을 적어 놓았을 때, 이게 무슨 갈등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제가 이제 느낌을 받으면서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의 글이, 공감대가 사라지면서 교감이 잘 안 되는 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워크 때문에 갈등 상황이 있었던 저 부분을 조금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갈등 상황을 내가 표현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신경 쓰면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어쨌거나 이 결과를 적어야 될 겁니다. 자소서 안에. 자, 그러면 이 결과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 팀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팀은 이렇게 팀워크가 나아졌습니다. 팀워크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팀워크 쪽으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성과에 대한 결과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성과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물은 게 아니라 팀워크가 어떻게 잘 됐냐 못 됐냐 이거를 물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3번의 답변에서는 여러분들의 성과, 결과,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안 나와도 됩니다. 안 나와도 되고 오로지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건 팀워크가 좋아졌습니다. 성과는 관계없이, 성과는 성공했건 실패했건 관계없이, 1등했건 꼴등했건 관계없이 우리 팀은 그래서 팀워크가 좋아졌습니다. 이게 결과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은행 때 여기 땡땡은행이라고 적어놓은 게 이 우리은행이죠. 자, 우리은행 자소서 2번 항목하고 아주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소재를 그냥 가지고 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맞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맞게만 적었다면요. 자, 그때도 저한테 많이 까였던 우리 취준생분들 저한테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자소서를 제가 우리은행 자소서 봤을 때 많이 까였던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저 에피소드를 전부 다 성과 에피소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팀워크 에피소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는 팀워크가 좋아져서 성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이거 묻는 게 아니고요. 이거 묻는 게 아니고 팀워크가 좋아졌으면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그냥 이걸 묻는 거지. 결과가 성공이었다, 1등이었다, 꼴등이었다 이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과 이걸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팀워크로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3번 답변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농협 중앙의 인재상이 여차여차하다. 시너지 창출과 행복이 여차여차. 이 기네요. 인재상 좀 긴 편인데 자, 어쨌거나 이 중에서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리고 선택한 이유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하라.
자, 농협중앙에 이렇게 좋은 이 인재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굳이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선택했다 하라는 거죠. 자, 여기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소제목을 맨 위에 하나 적고요. 자, 먼저 200자는 어떤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200자에 선택했던 내용에 대해서 적고, 중간에 300자에는 그 선택했던 것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경험을 적고, 마지막 200자에는 그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적어보라. 그래서 200, 300, 200 이렇게 제가 나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포인트 보면 선택한 내용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적어 줘야 되는데 어디다가 적냐면 이 부분에 적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 맨 윗부분이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시너지 창출과가 맨 먼저 나오는데 저거를 만약에 내가 적었다고 쳐보죠. 이게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시너지 창출과입니다. 자, 그래서 시너지 창출과는 이러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가 200자에 나오도록 선택한 내용이 왜 중요한지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시너지 창출과는 아주 중요한 역량 중에 한 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요. 뭘 선택할까 하는 문제도 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위에 지금 인재상을 읽어보면요. 시너지 창출과 행복의 파트너, 최고의 전문가, 정직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진취적 도전가. 자, 하나같이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해도 좋은 겁니다. 나쁜 걸 선택하는 건 없죠. 다 좋은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소개서라는 건 그렇습니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많이 선택할 것 같은 거는 조금 피하는 이런 전략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농협중앙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 5가지 중에 뭘 선택을 많이 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도 아마도 우리 취준생들의 일상적인 생각이나 생활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 행복의 파트너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래도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뭘 많이 선택할까요? 아마도 이 정직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이 부분을 많이 선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저 두 부분은 한번 피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뭘 선택을 할까? 시너지 창출과 최고의 전문가, 진취적 도전가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나를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이 3가지 중에서 그래도 또 많이 선택할 것 같은 경우는 또 시너지 창출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최고의 전문가 아니면 진취적 도전가. 자,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보면 가장 좋을 것 같다. 만약 저게 안 된다면 시너지 창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최근 이슈 농업, 농촌,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에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과 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자, 여기는 700자 그러니까 1400바이트쯤 되는데 제가 형식을 보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350자 350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분야 또는 이슈 중에 내가 한 가지만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포인트 보면 한 가지를 고를까 2가지를 고를까 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있죠. 자, 그런데 2번에 보면 한 가지를 골랐을 경우에는 또 앞쪽에 답변하고 구조와 같이 200, 300, 200자로 이렇게 가보셔라 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과 견해 이런 거를 적는데 200, 300, 200으로 나누어서 한 가지를 적어 보시고 만약에 2가지를 적는다면 의견 1과 의견 2가 있겠죠. 자, 여기에 150과 200 이렇게 나누어라.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자, 지금 현재 화면에 보고 있는 방식 350, 350 이렇게 나누었다면요. 앞쪽 150자, 위쪽에 150자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적고 어떤 이슈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아래쪽에 200자 정도에는 여기 지금 사각형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200자 정도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이슈 2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이슈 2번에도 이렇게 150자에는 그 이슈 내용에 대해서 적고 그 아래쪽 200자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적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분량이 길도록 그건 한 가지를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견 여기는 4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농협, 농촌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 자, 이것도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의견을 적으시면 좋겠죠. 농협, 농촌과 상관 있게. 그 다음 여러분들 직무와 상관이 있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최근 이슈 중에 만약에 BTS가 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적겠다라고 하면 적을 수 있습니까? 적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의 의견, 꼭 농업, 농촌과 관련 있는 이런 이슈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적을 수 있고, 디지털 쪽도 적을 수 있고, 그 다음 농업이나 농촌이나 이런 쪽도 적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 적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한번 보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5개 질문이 있죠. 1번부터 5개, 5번까지 5개가 있는데, 우리 농협은행도 마찬가지였고, 이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난이도가 1번부터 5번으로 가면서 이렇게 점점 좀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고민을 이런 방식으로 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서 이번 농협중앙에 지원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